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 산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 플랫폼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해양 자원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속에 지속 가능한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가 시작되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 봅니다. 해양 구조물과 선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해양 플랫폼 성능을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해양 플랫폼은 해양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해양 자원 또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양 환경이라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파도, 바람, 그리고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화석 에너지 또는 그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조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하는 구조물을 해양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 플랫폼 연구실에서는 이런 해양 환경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는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해양 구조물들에 대한 설계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해양 환경에서 선박과 해양 구조물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양 구조물의 유체역학적 성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선체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수조에 띄워서 2차원 수조의 이 형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2차원 수조에 들어가는 그냥 사각형 박스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선체의 실질적인 모든 이제 무게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는 그 모멘트에 대한 값까지 다 계산을 해서 실제 선박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진 축소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무게추랑 그 다음에 홀수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맞춘 다음에 실제로 실험이랑 그 다음에 선박의 실제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수조에 넣게 되면 파가 왔을 때 모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수조에 채워진 물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물 위로 띄운 네모난 박스가 해양 구조물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여기에 파도를 일으킨 뒤 유체와 구조물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봅니다. 폭풍이 치는 등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해양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도 충격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해양 구조물 설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장비 자체가 전국에 몇 개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실해역에서 실험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실해역에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으로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연구소나 아니면 실제 학교, 산학 이제 뭐 조선 3사를 예로 들었을 때 각 해당하는 업체에서 1년에 한 건에서 2건 정도 저희에게 이 실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학연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왜 수치 해석적으로 다 가능한데 굳이 실험을 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도 이제 현업에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온 케이스인데요. 그 현업에서는 저도 수치 해석적으로 모든 결과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체다 보니까 이 비점성 효과라든지 저희가 수치 해석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또 장비를 통해서 계측해 봄으로써 이제 실험과 수치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비중이 유사한 미세먼지의 일종인 파티클 입자를 이용해 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파티클 이미지 벨로시티 등 심층적인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파티클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은 여기 파티클에 빛이 반사되어 카메라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입력된 이미지를 측정하여 이 유체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유체의 흐름을 측정함으로써 이 유체가 파도를 칠 때나 그런 유체 현상들이 구조물이 작용할 때 얼마나 이 구조물에 힘을 작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 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양 구조물을 구성하는 배관이 파손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안에서 흐르는 유체 또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파이프 내를 흐르고 있는 물, 관내 유동이라고 합니다. 이 관내 유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관을 구성하고 있는 엘보, 90도로 꺾이는 그런 구조물들에서 관내 유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구조물 플랫폼 같은 데 확인을 해보시면은 엄청 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관들 안쪽에 물이랑 기름 같은 유체가 좀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걸 집어넣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관이 흔들리고 혹은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이제 관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관이 파괴되거나 휘거나 아니면 뭐 진동을 해서 소음이 나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해양 플랜트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도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특히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동차와 달리 극한의 환경에서 긴 시간 운항해야 하는 선박에 수소연료 전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 전제로 다양한 연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랑 물만을 생성물로 만들어내는 이제 친환경 연료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가 자동차가 이제 운전할 때 가지는 특성 같은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선박에 적용되는 거는 아직 연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행하는 환경과 선박이 운항하는 환경은 다릅니다. 즉 자동차는 하루에 뭐 2~3시간, 길어도 10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밤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박은 한번 출항하면은 보름 동안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 뭐 태풍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런 조건 자체가 자동차는 많이 다릅니다. 또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은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은 대항에 나갔을 때 다시 고장 났을 때 대항에서 육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와 선박에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것의 어떤 설계나 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선박에 적합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즉 연료의 저장 장치, 공급 장치, 또 발전한 수소연료전지 장치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수소를 포함한 선박용 대체 연료의 환경 영향 평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LCA, 즉 전생애 주기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선박용 대체 연료의 환경 영향 평가는 국제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에 따라 미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지금 현재 IMO에서는 넷 제로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연료의 전 생애 주기 평가라는 기법인 이제 LCA를 지금 도입하고 이제 CO2 배출량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기법을 주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앞으로 국제 해사 기구인 이제 IMO에서 이제 환경 정책의 이제 결정에 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조선소나 선사에서는 친환경 선박의 이제 수요 예측에 이 기법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 시에 배출되는 탄소는 물론이고 연료의 생산부터 운송, 연소까지 생애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연료 중심으로 선박 연료가 전환되는 상황 속에
에너지 전주기 환경 영향 평가는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의 핵심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선박이 어떤 연료를 썼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그 온실가스는 결국 탄소세를 나중에 과징을 하게 되는데 과연 탄소세를 얼마나 더 낼 거냐. 그 부분은 선박의 비용이 포함되게 되거든요. 즉 선박을 설계할 때 어떤 연료를 썼을 때 그 선박의 건조 비용은 결정이 되지만은 실제로 그 연료를 가지고 선박의 수명이 20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에 이제 탄소세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기름값만 들어갈 게 아니라 기름에서 유출되는 온실가스도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체적인 비용을 포함했을 때 과연 우리는 선박에 어떤 연료를 쓰고 어떤 추진 기간을 쓰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갈 거냐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선소 또는 선사에서는 이런 연구 기법들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운업계가 탈탄소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해양 플랫폼 시스템 연구실.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보다 앞선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의 변화와 방향을 예측하며 조선 해양 분야의 내일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